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온라인 중간고사가 2주간 시행된 가운데 일부 강의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생활관 입사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본교 씨름부가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중간고사가 2주간 시행된 가운데 일부 강의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한 학우들은 일부 학우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의 취약점을 이용해 실시간 회의실에서 나가는 등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반복한다 전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강의는 축제와 인간사회, 부와 빈곤 글로벌 지도 등 참가 인원이 많은 교양 과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불만을 가진 학우들은 해당 강의의 교수에게 재시험 및 엄격한 부정행위 감독을 바란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공평한 시험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과목의 교수들은 적극적인 감독이 미흡했음을 사과하며 다음번에 기말고사에서 더욱 엄격한 규정과 지도를 안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생활관 입사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본교 생활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사생을 1차, 2차, 3차로 나눈 후 입사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에는 1차, 2차 생활관 입사생의 음성 확인서 2차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공고문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생활관생들은 학교가 입사 전 코로나19 2차 검사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 일정 변동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재검사를 받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재검사 비용 및 시간적 여유에 대해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씨름부가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성원 감독이 이끄는 씨름부는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울산대를 4대3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차지한 단체전 우승으로 그 의미가 크며 마지막 역사급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머쥐며 역사상 명경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본교는 대회 개인전 용장급과 용사급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이에 이성원 감독은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는 말과 함께 다음 대회에서의 선전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학생의료공제회 재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4월 19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화요일까지 실시되며 이 학기 건강검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은 학생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부 재학생 중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이므로 해당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검사는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내원검진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개별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수감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진은 기본진료, 치과진료를 포함한 10개 항목에서 실시되며 검사 전 8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는 필수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본교생 타대학 학점교류 실시를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교류 대학의 모든 개설교육 과목에 대해 수강 가능한 학점교류를 실시합니다. 본 활동은 본교의 당해학기 정규 등록을 필요한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학기 총 평점 평균이 비제로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학교의 초점 마감일에 따라 다르며 지원 서식을 작성한 다음 학과장이 확인을 받은 후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개설학기 성적으로 처리되며 교류대학 개설 과목에 대한 본교 수강 과목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1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상담 클리닉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상담 클리닉이란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학습방 및 진로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 4타임씩 선착순 마감 연식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하 포털에 위치한 학습상담 신청칸에 사전 예약 버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사를 바탕으로 한 1대1 전문가 신청 상담이 지원되며 방학 중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92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나뉴스의 장유서였습니다. 남에게 맞춰주는 게 익숙한 저는 상대가 하자는 대로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기 급급했어요. 갑작스런 약속은 질색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하는 친구를 위해 힘들어도 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그저 나와 성향이 다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성격, 같은 성향이라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정말 살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열고 남 시선 신경 끄고 팔레트가 섞이듯이 다채로운 매력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맞춰주기 위해 타인에 동화되었다면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맞춰주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한 지 오래인가요?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깊은 생각에 잠겨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존재를 믿고 당당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무리, 증후군. 흔한 것들은 물론 원인불명의 다양하고 생소한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주변인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했다고 믿는 망상증후군, 거짓말을 통해 타인의 관심을 끄려는 정신증후군, 가해자에게 동정심을 느껴 선처를 비는 증후군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런 심리적 증후군을 갖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다양한 신드롬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데이 신드롬 곧 시작합니다. 오늘도 맞았다. 남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나에게 위협을 준다. 이런 우리 사이를 보고 친구들은 항상 뭐라고 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연인 사이니까 애정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랑한다고도 자주 해주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협박 후에 느껴지는 애착은 우리 사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친구들이 제발 신고하라고 하네. 우리 사이에 이게 뭔 대수라고 주변이 더 난리다. 신고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한다. 내 정신에 이상이 있든 없든 분명한 건 바로 내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다. 친구들이 하도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말은 해보긴 해야겠다. 의사 선생님, 이곳은 제 발로 온 곳은 아니지만 우선 말씀은 드릴게요. 주변에서는 제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는 연인 사이의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무섭긴 해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해주는 말들이 모든 걸 용서하게 하고 더욱 저희 사이를 애틋하게 해주죠.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의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극한의 상황을 유발한 대상은 환자분의 남자친구이며 긍정적인 감정은 이 모든 것이 애정 표현이라는 감정이죠. 네? 아니 정신과에 온 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증후군이 있다고요? 두 분 사이를 걱정하는 주변인들의 목소리는 듣기 싫고 오히려 남자친구를 옹호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변호하는 현상, 스톡홀름 증후군이 확실합니다. 그 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증후군은 본래 인질극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특정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증후군인데요. 현재 환자분은 데이트에서 해당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의 자아는 이를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죠. 결국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모든 위협, 폭력 등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폭력과 애정이 반복되면서 유대관계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더욱 잘 보이기 위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걸까요? 그렇지만 제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 맞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매번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자주자주 표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희만의 연애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위협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현재 남자친구라는 명목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한 사실이 쉽게 잊혀지진 않을 테고 한동안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 등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자의 의견은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환자분께서 나설 때입니다. 남자친구라는 위치가 해당 상황과 폭력들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범죄자는 범죄자,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상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유괴나 납치와 같은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데이트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자리매김한 증후군이라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은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스톡홀름 노르말름 스토리의 크레디트 반켄에서 인질범들이 4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공포감을 주면서도 가끔씩 베푸는 친절과 호의가 인질들을 쉽게 정신적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후에 이들은 검거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인질범들을 옹호하는 등 경찰을 적대시했다고 해요. 데이트 폭력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폭력이 잦을수록 연인의 애정 표현에 더 큰 사랑을 느껴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때리긴 해도 착한 사람이에요처럼 가끔씩 베푸는 호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랍니다. 사실 가해자의 폭력은 아예 당연한 것, 즉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고 가끔씩 나오는 소남에만 마음을 쓰다 보니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해요.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제일 씁쓸한 때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이 가정폭력을 중지해주길 원해서 신고하는 것이죠. 게임,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클리셰로 활용되기도 해요. 영화 매드맥스,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드라마 종이의 집 등에서 등장했는데요. 해당 작품에서 이 증후군을 본 기억 있으신가요?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떠나지 않는 전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한다는 상황을 소재로 쓴 스토리텔링이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개연성을 파괴시킨다면 관객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죠. 잘만 사용된다면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위너의 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스톡홀름 증후군 어떠셨나요? 저번 방송에서 소개한 인질범이 인질에게 애정을 느끼는 리마 증후군과는 반대 개념의 증후군이죠. 나를 가두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에게 연민을 느낀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어도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는 간답니다. 간헐적으로 신사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그 행동만 과대 해석하게 되면서 원망보다는 점점 애정을 느끼게 될 테죠.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어 이 증상을 본 적은 물론 직접 겪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언젠가라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을 겪게 된다면, 그리고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난다면 이성을 붙들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이 증상이 나타난 이상 신고와 처벌이 제대로 일어나긴 힘들 수 있어도 기적은 꼭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증후군의 특성상 정확한 치료법은 없지만 언제든 이런 피해 상황이 온다면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사실 치료 방법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피해자일 뿐이고 모두 소중한 존재인데 악랄한 가해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을 병이라고 치부하고 치료를 하자니요. 최고의 예방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이런 자존감 키우기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에 지금 다 같이 외쳐봐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요. 모두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는 막연한 이상만을 꿈꾸고 현실은 부정하는 사회인이라면 학생이라면 겪어봤을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흥미로워 보인다면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 데이 신드롬은 SG 워너비의 내 사람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채연,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